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자치경찰제 출범 1년이고 우리 시민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데도 사실 저도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치경찰에 대하여서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편에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정용환 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왼편으로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최종술 회장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부경대 차재훈 교수 함께 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치경찰제가 이제 작년에 출범하게 된 그 배경을 한번 본다면은 결국은 이 경찰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이 국가경찰의 권력이 상당히 커지고 또 비대해진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지역 주민을 위한 또 지역 실정에 맞는 경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치경찰제 출범 1년 과연 어떤 변화가 있고 성과가 있는지 위원장님 먼저 좀 시작해 주시죠. 부산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가장 잘했다고 자랑할 만한 내용은 치안 리빙랩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리빙랩이라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사회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는 방법론인데 이를 전국 최초로 치안에 접목한 이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치안 리빙랩입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중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시민이 바라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리빙랩이라는 방법을 통해 시민들이 주변의 치안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그 해결책까지 마련해 본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사업이 시작되어 현재 참가자를 모집,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리빙랩에 참여할 시민그룹 8개 팀을 선정하였습니다.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 무인점포 범죄 예방, 고령자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 등 다양한 생활 속 치안 문제를 참여자들께서 스스로 발굴하고 그 해결책 또한 직접 고민하고 계십니다. 연말이 되면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시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관공서의 시각이 아닌 시민의 시각에서 참신하고 혁신적인 치안 문제 해결책이 나오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게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CI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업 같은 경우도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내고 고객들이 좀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기업의 로고라든지 그다음에 뭐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치시키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저는 부산자치경찰도 그런 CI 작업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갈매기를 형상화한 그림을 만든다. 포도리가 있듯이 포도리 말고 갈매기가 형상화된 그런 부산자치경찰의 로고가 있다. 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경찰차도 아예 다르게 간다든지 제복도 달라서 이제 주민들이 그런 관심을 갖게 되죠. 왜 저게 다르지? 그러면 자치경찰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거죠. 현재 자치경찰 체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시킨 상태에서 운영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순찰차에 부산자치경찰이라는 표기를 붙인다든가 또 색깔을 달리해서 순찰차를 운영을 한다든가 또 로고를 CI 작업을 통해서 로고를 만들어낸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자유롭게 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이제 제도적인 그 문제점이 있는 거죠. 제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떠십니까? 예. 그게 실제로 어렵습니까? 아니면 가능합니까? 예, 지금
그 한계가 좀 있습니다. 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일원화 제도가 돼서 네. 이원화 제도를 가다가 중간에 일원화로 결정되면서 이 구분할 수 있는 이 법적 정비가 덜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원화 자치경찰은 경찰은 일원화되어 있고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지휘하더라도 그 수행은 국가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경찰 자체를 그 자치경찰 파트에 있는 부분을 지방자치경찰화로 전환시키기 전에는 복장을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자치경찰 업무는 있고 자치경찰은 없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저는 그런 제도 자체는 굳이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원화된 방식으로 안 가는 제도는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그래서 뭐 저희들도 지금 학계에서나 저희 자체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원화로 계속 연구하고 서로 그 의논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싶고. 예, 지금 나고 이제 뭐 CG를 보더라도 아시다시피 자치경찰에 대해서 일단 시민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냐 그 친숙도를 저희들이 물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모른다 이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51.5%가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아주 잘 안다라고 하신 분이 14.6%밖에 안 되고 보통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33.9%이면 결국은 안다고 하시는 분은 15%가 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건 저는 대단히 좀 낮은 상태다.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원화 시켜서 복장이나 여러 가지 로고나 이런 표시나도록 해주면 이런 홍보가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데 이걸 일원화 시킨 상태 하에서는 업무로 인해서 이원화되는 걸 업무로 인해서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자치 업무인지 어떤 것이 국가경찰 업무인지를 시민들께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로서는 홍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만 구분돼 있고 그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조직은 기존의 조직들이 그대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 봐서는 뭐 그냥 봐서는 이전과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은 결국 이 법 제도적인 개선이 안 되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대책들은 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부산 자치경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님. 부산 자치경찰인데 1년 동안에 그러면은 자치경찰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거는 누가 아느냐의 문제였는데 그게 아니라 자치경찰로서 뭔가 좀 성과가 있느냐 아니면은 1년밖에 안 돼서 별로 성과가 없느냐 좀 편안하게 좀.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에 아동 학대나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을 넘어 피해자의 보호와 일상 회복까지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연계까지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들입니다. 산지 지형에 터널이 많은 우리 부산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터널에 구간 단속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횡단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을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말씀하시는데 차 교수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의문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그냥 기존의 국가경찰 체제 하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그게 그다지 크게 차이 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아마 의문을 갖게 될 건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과연 기존의 국가경찰 체제에서는 도저히 꿈도 못 꾸는 거였냐 이게 이제 저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치경찰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동네의 특성에 맞는 또 마을의 특성에 맞는 치안 사무를 발굴해서 그것을 지역 주민과 힘을 합쳐서 추진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 자치경찰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무들도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사무들을 좀 더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경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구분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약 70년 동안 국가경찰에서 해오던 일들을 자치경찰에서 받아 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국가경찰에서 해오던 그 경찰 사업을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인수받아서 안착시키는 것도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그게 정착되면서 그 외에 그 지역이나 주민들이 뜻에 맞는 그런 치안 그 활동을 더욱 배가해 나가는 것이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급하게 크게 국가경찰과 달라지는 모습이 뭐냐를 설명하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뭐 저는 그런 부분에 이제 한계들은 충분히 좀 저도 그렇고 시민들도 아마 그렇고 소용이 가능한데 시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차별화된 서비스 이게 뭔지를 정말 알고는 싶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 제도 그냥 그대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묻는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상당 거의 절반 이상이 굳이 필요하냐 이렇게 아마 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왕에 마련한 자치경찰 제도가 저는 뿌리 흔들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2년 차에는 좀 그런 고민들을 좀 더 치열하게 할 필요는 저는 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치경찰제를 만드는 과정에 준비 기간이 약 4개월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거의 설명을 참 뭐랄까 굉장히 어렵게 설명해서 사업을 일부 따내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에 대한 대책이 근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특별세라든지 이런 등으로 자치경찰 예산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중요한 사업에 진척도가 빠를 수가 없습니다. 자치경찰이 지역 치안에 도움이 얼마나 됐나 차 교수님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결국 그 지역 치안에 도움되는 정도를 보면 매우 도움이 된다는 분들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도움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16.2%로 나와 있고요. 보통이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절반이 훨씬 넘는 55.2%고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 분들은 19.7% 그리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 분들은 6.0%입니다. 이 전체적인 결론은 아직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 안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조금 자치경찰 활동과 관련해서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보통이 절반 이상이 나오는 거 보면 희망은 희망은 이제 저분들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변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보통이라고 하는 보통 저희들이 이제 5점 척도로 보는데 중간 척도인 3점 척도를 없애버리고 대답을 강요했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부정적인 게 좀 더 많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보는 거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또 꽤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모르겠다는 분들이 51%라고 아까 나왔으니까 그분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다 보통에 답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자치경찰이 사실 시민의 어떤 체감 치안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대안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치안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시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고 이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이렇게 할 것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치안 리빙랩 사업 같은 경우에 부산 치안 리빙랩 사업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거기에 부합하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정말 그 전국 최초로
이 부산 치안 리빙랩 사업을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좀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현장의 어떤 치안 문제들을 실험실로 가져와가지고 이것을 테스트해서 하나의 솔루션을 찾아서 해결책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해 나간다는 그런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네네. 보면 제일 궁금한 게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런 아이디어들을 갖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그 돈이 어디서 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그래서- 되게 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국가가 우리한테 자치경찰 업무라고 하는 국가 사무를 위임한 건데 그 보통 우리나라 국가는 위임하면 돈은 따로 안 줍니다. 사무만 앵깁니다. 예. 돈도 같이 앵겨야 되는데 그건 부산시에 제한된 예산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돼버리면 시민 입장에서는 손해인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시민의 입장에서는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아까 이 위원장님께서 이제 자치경찰의 예산과 관련해서 변화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은 지금 작년에 이제 자치경찰제가 자치경찰 출범을 하면서 자치경찰의 예산은 국고보조금 형태의 사업비로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의 사무와 관련된 경찰청의 그 사업 예산을 사실 시도를 통해서 자치경찰위원회로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23년부터는 이것을 이제 시의 일반 사업으로 전환을 시킨 거죠. 그래서 시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또 시에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을 다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제도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제한된 예산의 활용해서 예산으로부터 좀 더 이제 폭넓게 자치경찰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이제 이런 제도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예. 그러면은 그 부산시가 주는 일반 사업 예산이 국가로부터 원래 부산시가 받아야 되는 예산보다 더 많이 받아오는 예산에서 나오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이 될 게 이 자치경찰의 고유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거는 예, 그래서 이제 차 교수 말씀처럼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주는 건 아니고 그냥 부산시에 주는 뭉텅이 예산 중에서 알아서 그런 시민들은 입장에서는 손해 우리가 잘 본다는 모르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치안 활동비다. 이런 별도로 떼가주는 게 아니고 일반 사업으로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과연 자치경찰에서 시와 어떠한 지방자치단체 어떠한 그 서로 교감을 해서 자치경찰 업무를 잘 설명하고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자치경찰의 역할이 아주 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정도로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저희도 지금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 과태료나 범칙금 같은 것 예. 이런 돈은 자치경찰에서 발생되는 돈들입니다. 자치경찰의 파주소나 교통에서 부과되는 범칙금 이런 거는 자치경찰을 위해서 활용한다면 교통시설이나 아니면 또 방범시설이나 이런 데 충분히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경찰 활동비로 경찰 특별비로 전환시키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직에 관련되는 과제도 있고 예산에 관련되는 과제도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예. 우리 회장님께서 좀 크게 한번 요점을 확 잡아주시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행 일어나 이 자치경찰 체제의 최대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경찰 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사무를 수행할 조직 그리고 인력은 여전히 국가경찰 조직과 인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자치 경찰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앙에서 이 자치경찰제를 제대로 하고 싶은데 지난 1년이 어떻게 뭐 좀 과도적인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 보면은 정말 제대로 할 마음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만큼 저는 후자에 배팅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아마 예. 네, 우리나라의 속성상 중앙집권적인 속성상 지방자치를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자치경찰로 가고 있지만 저는 중앙의 경찰청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는 절대 내놓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이 지역으로부터 요구가 결집이 돼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뺏어낼 수 있는 그런 자치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원화되는 것도 좋긴 한데 저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원화됐을 경우에 자치경찰에 대한 통제와 관리는 누가 하느냐?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이게 또 이제 광역자치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통제 관리권이 가버리게 되면 이 자치경찰 제도에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지역의 토 세력이나 이런 부분 지역의 권력하고 유착돼 가지고 오히려 국가경찰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거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도 조금 이번 이원화를 모색할 때 그 통제 관리의 측면도 좀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게 시민 입장에서는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결국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답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근데 이제 국가에서 이원화로 가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상 문제도 있지만 또 뭐 그 기관 간의 문제, 경찰청과의 문제 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상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학계에서 논의된 바가 없는 일원화 제도라는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과 같은 일원화 제도에서 이원화 제도로 넘어가서 자치경찰제가 완전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올 때 지금 통제 문제나 이런 그 문제를 걱정하시는데 지금 자치경찰은 면밀히 말씀드리면 예방경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방범 순찰한다든지 교통 예방을 한다든지 사고 예방을 한다든지 여성 청소년 노약자 문제를 한다든지 이게 전부 자치경찰 업무인데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러한 통제나 이러한 뭐 유착이나 이러한 문제가 나올 소지가 별로 없습니다. 예, 주민 참여가 필요한 치안 활동이 뭐냐? 정말 주민들이 직접 해서 치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뭐냐? 이걸 이제 저희들이 물었는데, 이제 범죄 이 치약지 같은 데를 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금 방범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주민 스스로가 자기 치안의 주체로 들어선다. 이 부분에 대해서 40.2%가 그래야 된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되게 좀 높게 나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초동 순찰, 그 범죄 치약지 이런 데 순찰하는 문제 이것도 26.7%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도 17.8% 나왔고 전체적으로 다 보면 주민 참여는 결국은 경찰 인력의 보조 활동에 주민들이 좀 참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게 지금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면서 느낀 게 시민들도 너무 소박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주민 참여를 좀 더 근데 자치경찰이 하려고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예산의 어떤 주민 참여 예산제처럼 자치경찰이 예산을 컨트롤하는데도 주민 참여가 또 필요할 수도 있고 저는 근데 그런 게 왜 안 나오느냐. 결국은 아직은 전혀 자치경찰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아마 주로 늘 보았던 방범하고 순찰하고 하는 환경 개선이나 이런 데만 조금 주민 참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 앞으로는 아마 계속 그런 관심들이 정책 결정 과정이나 그다음에 의제 설정 과정이나 뭐 이런 데 다 골고루 아마 확장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뜨거운 쟁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야기죠.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한다. 이 하이라이트 영상 보신 다음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설치한다. 우리 자치경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혹은 뭐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장님 말씀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해안부 그 경찰국 신설 문제와 자치경찰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경찰청 내에 권한이나 여러 가지 인사나 이런 것을 그 행안부에서 관여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와는 관계가 없고 저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자치경찰위원회를 위한 또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또 자치경찰 지원을 위한 이러한 행안부의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좀 위원장님이 사실은 자치경찰제도하고 경찰국 설치 문제가 관련이 직접적으로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땐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면 나비 효과라는 게 있는데 정책의 나비 효과. 어딘가에서 관련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모른다. 특히 저는 인사 조직의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모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찰국 이 설치 문제는 저는 1991년도에 그렇게 노태우 정권 하에서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포기한 부분 아닙니까? 그걸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에 되살리려고 한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옵니다. 솔직히 말씀. 예. 이제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건 이제 경찰의 역사를 쭉 보면서 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는가, 이걸 좀 이해를 해야만이 대책도, 대안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과거 사실은 70년대, 80년대 그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 경찰이 어떻게 보면 권력의 오남용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제 고난을 당해왔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이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또 민주성,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이 경찰이 최대 해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91년에 이 경찰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당시 내무부의 치안본부에서 내무부의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 독립을 시키고 또 이 국가경찰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이 경찰에 대한 어떤 통제 기구를 마련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지난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 경찰에 대한 그 수사권이 부여가 됨으로 해서 경찰의 권력이 상당히 이제 비대해지고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대해지고 막 거대해진 이 경찰의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비대해진 국가경찰의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이 방안을 이제 모색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의 견제장치로서 이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소속하에 가칭이죠. 가칭 경찰국을 설치해서 이것을 견제장치로 하겠다는 이제 계획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국가경찰에 대한 견제 내지는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서 과연 그것만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제 비대해진 국가경찰 권력을 좀 좀 축소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로의 국가경찰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을 통해서 사실 이원화된 이런 경찰체제가 일단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현재 사실은 좀 유명무실하고 또 형식적이고 자문기구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 국가경찰위원회 제도를 또 실제화해서 이 국가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이 비대해진 국가경찰의 권력을 자치경찰로 이양을 시켜서 일단 설립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 견제장치, 통제 방안을 모색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분야별 위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별 위원회가 이번에 행안부의 위원회가 이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고무도장처럼 찍어대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런 위원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거기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이 실질적인 발언을 하고 하면 충분히 민주적이고 시민적인 통제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활성화시키고 실질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그걸 행안부라고 하는 결국 정부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건 오해받기 딱 십상인 거죠. 원래 사실 오해받아서 각건을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딱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검찰 권력도 지금 강화되고 있고 모든 4대 권력기관을 다 지금 대통령실 산하에 완전 독점해가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으면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기 딱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찰국 부활도 아니죠. 원래 경찰국은 사실상은 없었던 거랑 마찬가지죠. 저는 그 발상 자체를 저는 지금은 거둬드리고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는 좀 재조정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치경찰의 대폭적인 어떤 이원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게 정쟁의 어떤 갈등의 요소를 줄이는 최선의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시민의 생각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부활 논란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도 있고요. 적극 찬성도 있고 찬성하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근데 저는 찬성하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저게 사실은 보통이다. 이 개념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성하지만이라고 하는 단서를 보고 국민들은 다 찬성하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좀 해석에 약간 유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또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조금 보수 성향이 강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런 기대가 강하다 보니까 부산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저 상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장님? 예, 상당히 이제 좀 의외의 그 조사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이제 이미 이에 대해서 경찰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특히 전국도 경찰관 직정 협의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찰의 어떤 정책 중립성, 민주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이런 농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만약에 이제 적극 찬성까지 합치면은 78%. 아니요, 그거는 최 교수님 오해하시는 건데 저 찬성하지만의 단서는 뭐냐면 경찰에 대한 통제의 원리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는 거죠. 저걸 경찰국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찬성으로 이해하시는 순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의견을 유보하는 그렇죠. 의견을 유보하는 대답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놀라운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긴 그래서 한데. 놀라운 결과였죠. 그래서 의외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서 그러면 이제 유보한다. 어떻게 보면 부활에 대해서 보통이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통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경찰 직정협의회, 직협에서도 지난번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 단 추가적으로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촉구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오히려 더 나아갈 방향이 좀 선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실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참 과도적이라서 뭐라고 결론을 탁 맺기가 어려운 그런 주제였습니다만은 자치경찰 1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난해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많은 시민분들의 응원 덕에 유의미한
내용도 성과도 있었음을 자부합니다. 저희 초대위원회 임기가 2년 기간 남아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부산자치경찰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네. 예, 우리가 이제 기대를 많이 했던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된 지 지금 이제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자치경찰 제도는 시민들에게 시민의 의견에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이 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의 그런 법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가지고 그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속히 법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말 그대로 저는 이제 이 부산자치경찰의 모토를 부산 시민을 위한 부산 시민에 의한 부산 시민의 자치경찰이 되도록 해서 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차 교수님. 예, 저는 뭐 첫술에 배는 절대 안 부릅니다. 2년차 징크스라는 게 있지만 저는 2년차 징크스를 자치경찰 제도가 한 방에 날려버릴 거다. 그래서 순항할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부산 시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경찰국 그 부활을 외치고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찰을 좀 믿어달라. 옛날의 경찰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70년대, 80년대 독재의 권력이 아부하던 그런 경찰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경찰이 지금 있다. 그리고 그 경찰에 대한 시민적 통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을 믿고 자치경찰도 맡기고 그다음에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하되 저는 충분히 시민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감시 감독하는 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토론 만들어주신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정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최종술 회장님, 그리고 부경대 차재군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치경찰제, 이게 잘 되려면 자치경찰 스스로가 잘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이 필수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꼭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